2019년 IT 업계 핫 트렌드 5G와 폴더블 폰이었죠. 네, 처음에 롤의 플렉스파이가 세계 최초 폴더블 폰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완성도, 내구성의 문제로 역시 중국 기업이다 라고 욕만 먹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삼성의 갤럭시 폴드로 넘어오게 됐지만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무려 스크린 결함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일단 갤럭시 폴드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네, 갤럭시 폴드는 삼성의 첫 폴더블 폰이에요. 첫 폴더블 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태블릿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는 첫 폴더블 폰인데 접으면 4.6인치 HD 아몰레드 화면 그리고 피면 7.3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화면을 제공을 하고 또 카메라는 무려 6개를 곳곳에 탑재를 하고 있는 굉장히 고사양, 고스펙의 인폴딩 형식 안으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새 폴더블 폰 되게 많잖아요. 저도 검색어에서 폴더블 폰 이렇게 떴던 것도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폴더블 폰 중에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지금 이렇게 유독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폴딩 형식 때문이에요. 처음에 플렉스파이, 롤의 플렉스파이가 출시가 되고 아웃폴딩 형식으로 접히고 또 그 내구성이나 그런 완성도의 문제 때문에 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아웃폴딩이 뭐예요? 아웃폴딩은 밖으로 접히는 형식이고 이렇게? 네, 그러면 반대는 인폴딩인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화웨이의 메이트 X라는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형식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만 유일하게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인폴딩 방식이 아웃폴딩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앞선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버닝이나 이런 내구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접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 다른 폴더블 폰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제품이라고. 진짜요. 근데 인폴딩 방식이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된 작업인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인폴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미국에서는 리뷰어나 이런 테크 매체, 미디어들에게 리뷰용으로 이제 제품을 대여를 해줬어요. 리뷰어들이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제품을 받고 유튜브를 위한 리뷰 영상을 찍다가 사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스크린 결함을 우르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트위터 및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게 또 쑥쑥 퍼져 나갔겠네요. 네. 처음에는 이 한 기자가 올렸던 게 거기에 이제 리트윗이 되고 다시 뭐 댓글도 달리고 다른 미디어, 다른 매체들, 다른 기자들도 나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라고 포스팅을 하면서 이게 갤럭시 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문성도 국내에서까지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미디어들 중에는 블룸버그, CNBC, 더 버지 그리고 유명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 등이 껴 있어서 이들의 약간 이런 주장에 조금 더 진정성, 힘이 실리게 된 부분이 있죠. 테크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 영상을 보면요. 그 갤럭시 폴드에 붙어있는 보호막을 뗐더니 이렇게 스크린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품에 있는 보호막을 뗐는데 뭔가 더 풀칠이 강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뗀 거죠. 왜냐면 필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필름인 줄 알았던 네, 거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세세하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리뷰어는 그 보호막을 뗐는데 그 보호막을 떼자마자 바로 스크린에 결함이 생기고 스크린이 블랙아웃이 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부품인 바로 그 제품은 이 갤럭시 폴드의 복합 폴리머 소재의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을 하면서 최상층의 교체형 화면 보호막을 뒀는데 절대로 그 보호막을 떼지 말라고 사용 설명서에만 적어 넣었던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제품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공지를 했고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유튜버가 자기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한테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반박할 점이 삼성은 생긴 거죠. 갤럭시 폴드에 붙어있는 그 화면 보호막은 디스플레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에 있는 그 필름은 절대 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없었어요? 보호기 관련한 거 말고? 아닙니다. 보호막을 떼지 않았는데
때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CNBC 기자는 화면 보호막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사용한 지 이틀 만에 왼쪽 화면이 깜빡거린다 라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리고 더 버지라는 아주 유명한 테크 매체의 기자는 갤럭시 폴드를 여닫고 주머니에 넣는 등 그냥 일반적인 전화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스플레이 중간 주름 부분에 알 수 없는 파편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리뷰어, 그 기자가 이제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점토를 뒷면에 붙여놨었는데 아마도 그 점토가 갤럭시 폴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힌지 부분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힌지 부분이면 그 접히는 네. 지점 말이죠. 접히는 부분이 힌지 부분이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공간에 틈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점토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 삼성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공장에서 접었다 폈다를 테스트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약 20만에 접었다 폈다 해도 될 만큼 견고한 내구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현상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하루 만에 20만 번 이상 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만 번 이상 접었으려나? 근데 갤럭시 폴드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출시하는 걸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문제가 이미 생긴 거죠. 문제가 이미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냥 예상대로 원래 예정대로 기존 출시 그대로 26일에 미국에서 출시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삼성 측의 입장은 극히 일부의 화면 보호막을 제거하며 생긴 결함 외에는 다른 갤럭시 폴드 제품들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에 원래대로 예정대로 출시를 하고 또 문제가 생겼던 제품들은 다시 회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말 큰 문제였는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결함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발 상황이 막 나온다면. 만약 이를 정말 인정을 하고 출시를 미루게 되면 갤럭시 폴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고 후퇴를 하는 걸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누가 무서워서 이 제품을 사겠어요? 이 갤럭시 폴드 제품이 사실 출고가가 어마어마해요. 200만 원 넘지 않나요? 맞아요. 1980달러 하나로는 약 224만 원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제품들은 회수를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무상 수리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측에서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최근에 출시됐던 신형 소나타 모델이 엔진 결함 문제가 발발이 되면서 잠시 출고가 지연된 바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게 사전 계약자가 폭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함 소식이 나오면서 사전 계약자들마저 이탈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IT 업계도 삼성전자가 비슷한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그렇죠.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도 미국에서 사전 예약이 처음 오픈이 됐을 때 완판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삼성이 이번 올해 출시한 새로운 제품이 두 가지예요.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폴드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일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한 해에 1년에 새로운 제품을 한 가지만 출시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렇게 한 해에 두 가지 라인의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를 해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무리한 전략을 펼친 건데 그래서 삼성이 약간 세계적으로 더 관심을 끌게 되고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며 또 S10이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삼성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무리수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보고 계실 소비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바로 그래서 말입니다. 제시카는 이 갤럭시 폴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저는 1세대 제품은 이래서 거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갤럭시 폴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삽니다. 네? 왜? 저는 약간의 리스크를 테이킹 하더라도 이렇게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사고 싶은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유튜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테크 리뷰를 하는 유튜버라면 더더군다나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읽어봤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 이 유튜버들은 적힌 경고사항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기기의 결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삼성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가 출시를 그렇다고 미루진 않았어요. 출시 그대로 갤럭시 폴드를 내놓겠다라고 한 걸 보면 저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와 대응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그런 곳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폴드 게이트라고 불리는 갤럭시 폴더블 폰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실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을 만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나와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그런데 말입니다. 뭘 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